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장터입니다. 미스터 트롯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을 모아서 이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뉴스장터입니다. 자,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된 9일 밤 10시에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15회분 트롯 별들의 전쟁 2라운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어제 방송도 20%가 넘는 시청률을 보여서 사랑의 콜센터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줬고요. 미스터 트롯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재밌는 방송이었는데요. 몇 가지 아쉽고 어색한 점이 있어서 이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뉴스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입니다.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사랑의 콜센터 15회분 별들의 전쟁 2라운드 보셨습니까? 재밌었습니다. 그 증거는 이렇습니다. 자, 사랑의 콜센터 15회분의 시청률이 20.8%를 찍었습니다. 이 수치는 지상파, 비지상파 전체 예능, 일주일 전체 예능의 1위를 15주째, 15번째인데요. 15주째 유지, 고수하고 있다는 그런 높은 시청률인데요. 전주에 비해서 22%가 전주의 시청률이었는데요. 1.2%포인트 정도 낮춰지긴 했지만 20%가 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재미있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어제 재밌게 보셨습니까? 재밌었습니다. 그런데 어제 보면서 몇 가지 좀 아쉽고 어색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. 첫 번째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라운드에서는 탑7이 지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2라운드에는 역전을 시키겠다. 탑7이 이렇게 벼르면서 이 방송을 봤는데 이 방송에 이 탑7이 이길 거라는 게 미리 예측이 됐습니다. 뭐냐면 첫째는 이 사랑의 콜센터는 신청자, 말하자면 탑7의 팬들이 노래를 신청해서 노래를 즉석에서 들려주는 방식이거든요. 그러면 이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를 향해서 어느 가수들에게 노래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랑의 콜센터 노래 접수를 했겠습니까? 대부분 탑7입니다. 이 현역 7 중에서는 모르는 가수도 있어요. 그렇다면 이 점수 매기는 방법에서 대부분 탑7에 콜될 가능성, 탑7 가수에게 신청곡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자기적으로 연출을 해서 나눠줬다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듭니다. 이게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요. 그래서 예능이 갖고 있는 리얼리티, 이것이 거의 떨어졌다. 리얼리티가 없다. 거의 연출을 한 거다. 자, 이쪽에 탑7에 한번 신청곡이 들어오고 현역이 들어오고 또 현역이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해서 이 말하자면 신청자를 골라서 한 거다. 말하자면 의외로 무작위로 해서 신청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 신청을 받을 때 이렇게 해달라 해서 했던 연출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. 좀 흥미도 떨어졌고요. 특히 저 박구윤 현역 가수에게 신청곡을 부른 신청자는 박구윤의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. 여기에서 좀 물론 뭐 나이가 좀 드셔서 발음을 못할 수도 있지만 자꾸 박구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팬이라면은 그 가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못 부를 이유가 없지요.
이런 점에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라운드 뭐 복수전이다, 역전을 하겠다, 이런 부분은 예측이 되죠. 뭐 당연히 탑7이 이기는 거죠. 콜을 그냥 몰아줬으면 현역, 그러니까 탑7, 그러니까 현역은 한 건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. 이런 상황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. 두 번째 아쉬웠던 부분은 미스터트롯의 탑7은 사랑의 콜센터를 여러 차례 했고 함께 다른 방송도 했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습니다. 이건 탑7이 한 그룹 그룹 가수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호흡이 착착 맞고 예능감도 오래 예능을 했기 때문에 탑7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예능감도 있고 잘하는데 현역 7명은 너무 어색해요. 예능감도 없고 호흡도 맞지 않고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요. 그게 너무 어색했어요. 특히 그 신유 가수 같은 경우는 예능에 처음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? 뭐 신유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예능에 적응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어색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리고 장성호 같이 트롯 신동 같은 경우는 존재감도 없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게 별들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정말 굉장히 어색했어요.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느꼈을 겁니다. 이 두 가지 부분이 지나치게 연출을 한 것 같고,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청자를 골랐다, 배분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나게 이 탑7에게 노래를 신청하려고 했던 그 팬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나죠. 만 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연출에 의해서 나눠 먹기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으니까 굉장히 좀 뭔가 그렇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꼈을 거고요. 또 하나 지적한다면 이 타이틀 제목이 트롯의 별들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미스터트롯의 탑7을 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별 중에 별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현역 탑7을 별들 스타? 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어색했어요. 정말 어색했습니다. 제목이 좀 맞지 않았다. 그래도 탑7 아무리 전에 탑7이 무명 시절에 이쪽에 박구윤, 신유 뭐 이런 박서진이 유명한 가수였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미스터트롯 탑7이 대세 스타 가수입니다. 이들하고 대적하려면 좀 비슷한, 물론 뭐 그렇습니다. 트로트의 뭐 레전드들을 불러올 수는 없는 거고요. 이 목표가 트로트의 대중화, 트로트의 세계화, 그리고 트로트가 중심 음악 장르로 될 수 있도록 젊은 트로트 가수와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제목이 좀 어색했다. 별들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확 와닿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. 특히 현역과 탑7이 함께 합동 무대 만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4명이나 3명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정말 즐거움을 줬다. 그 무대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랬었다. 들을 만한 무대였다.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시청률이 나온 거죠. 보십시오. 이게 전주에 22%였는데 그 11회부터 13회까지는 19, 19, 18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런데 20.8%의 시청률을 올린 거는 미스터트롯의 열기가 아직 살아있고 사랑의 콜센터의 인기가 아직이 아니죠. 계속 지속되고 있다.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어제 사랑의 콜센터도 아주 재밌게 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색하고
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이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, 아마 뉴스장터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다. 좀 뭔가 어색했다, 좀 재미가 좀 덜했다.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랑의 콜센터를 응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다음, 그리고 사실 사랑의 콜센터나 뽕송학당의 그 제작진들의 연출력, 기획력 대단하지 않습니까? 지속적인 변화, 이런 걸 통해서 식상함, 말하자면 시청자들이 식상함을 덜어주고 흥미를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랑의 콜센터, 뽕송학당,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, 그런 점에서 다음 방송 16회나 17회에서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조언이라면 조언,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오늘 뉴스장터가 어제 방송된 트롯 별들의 전쟁 2라운드 사랑의 콜센터 15회분을 분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